분노라는 이게 이제 몽테뉴의 수상록에 나온 이야기를 어디서 이렇게 캡처를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이런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것은 좀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분노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에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화를 잘 내고, 예, 화를 이렇게 내지 않는 환경에 자란 사람들은 화가 뭔지를 모르고, 예,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환경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 마음에는 이 분노를 억누르든 표출하든, 예, 순간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분노는 격정이 내 마음속에 엄청난 어떤 그런 뭐 충격이겠죠. 그 격정이 갑자기 꾸며낸 개변이다. 분노는 그 자체의 쾌락을 느끼며 아부하는 격정이다. 좀 철학적이죠. 우리는 얼마나 그릇된 원칙 아래 혼동되어 누가 와서 우리 앞에 정당한 변호와 변명을 제시하면 우리는 진리나 실수가 없는 일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지는 않는가. 분노를 조절하려면 잔혹하게 자기를 억제해야만 한다. 나로서는 격정치고 그것을 덮어가며 버텨나가는데 이렇게 힘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과 이렇게 어떤 뭐 관계를 하고, 아마 지도층이죠. 지도층 수상록이니까, 통치자.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에 그런 분노를 조절하고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할까. 그래서 로마의 철인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분이 이제 철인 황제잖아요. 그분은 이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런 자기 억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절제 훈련을. 그래서 웬만한 그런 어떤 상대방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오늘 또 뉴스를 보면은 이제 뭐 대통령이 어떤 뭐 사람을 해임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려면은 참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실 뭐 김메리한테는 세라 빠락빠락 화를 내거든요. 요즘은 고도로 절제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그렇지만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참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또 어쩌면 상대적인 어떤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또 작업을 하신 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반응들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분노를 조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노를 하는 무기, 이제 아킬레우스의 뭡니까, 일리아스의 아킬레우스 장군이,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이 아킬레우스의 분노입니다. 분노 딱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해야만이 그 트로이 전쟁이 승리한 걸로 이렇게 신탁을 받았는데, 이 아킬레우스가 전쟁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아킬레우스 장군의 마음에 그런 어떤 분노의 마음을 일으킬 건가? 그래서 그 오디스 장군이 이제 상인으로 변장해 가지고, 야, 너 친구 프로테 말리오스인가, 그 친구가 지금 죽어가지고 헥토르에게 그 너의 친구의 시신이 이렇게 말의 뒤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다, 그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 있는데 너 그걸 보고 너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내 친구가 그렇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킬레우스가 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로이 전쟁이 승리를 이끈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분노를 하는 무기는 무엇인가? 다른 무기를 가지고는 우리가 그 무기를 움직이지만 분노로 하는 무기는 반대로 우리를 움직인다. 우리 손이 무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손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이 분노라는 무기가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무기를 잡고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이야기죠? 분노가 나를 컨트롤을 하는 거지 내가 분노를 컨트롤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 분노는 자기에 대한 분노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의 분노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죠. 그렇지만 자기 안의 분노, 나 김종래 이것밖에 안 돼? 그런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나 정영, 나도 한다면 끝까지 하거든?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네, 그런 분노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김혜리도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걸 좀 느끼지만, 저도 사실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뭐 저분이 에메랄드, 저분이 다이아몬드, 저분이 FC 됐다, FC에 됐다? 나도 되겠네. 이것은 내 내면에 대한, 내 자아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저는 야기시켰지 않았는가. 그게 자존감이고, 그게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어떠한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어떠한 부분을 저분은 특별할 거야. 저분은 환경, 저분은 여건, 저분은 특별하니까 저렇게 됐겠지. 그래, 거기에 대한 분노, 선한 분노겠죠, 내 자신에 대한. 그게 없다면은 우리 가장 리더십 여행을 다니면서 경계할 게 하나 있죠. 뭐 퍼스트나 에카노미나 다 같은 비행기 자리인데 뭐 여행 가면 되지. 뭐 스위트룸에 하룻밤 묵든 뭐 두 사람이 하룻밤 묵든 거기서 묵으면 자기 뭘, 그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 리더십 여행의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절대로 아메의 사업에서 저는 큰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메의 사업은 정말 내 마음에 그런 어떠한 강한 선한 오기, 이런 분노를 심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여행 가보다 내 파트너 많이 같이 여행 다니는 거, 거기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받거든요. 예. 어쩌면 그런 어떠한 저희들의 내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쩌면 FCA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 누구도 FC를 오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내면에 그런 선한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똑같은 아메이, 나도 뭔가를 내 자신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죠? 어떤 상대를 정해놓고 저분이 했다면 내가 안 돼. 그런 어떤 강한 그런 어떤 분노를, 선한 분노를 느낀다면은 저는 내 마음속에 엄청난 잠재의 능력이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시혁,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시혁 BTS 메이저가 그런 이야기했죠. 어느 날의 영광은 분노의 힘이었다. 분노의 힘. 도대체 이 서울대 미술학과 출신인가 되더라고. 그런데 서울대 좋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대머라 하고 술이나 마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시혁 이분이 도대체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도대체 내가 그 좋다는 이 학교를 들어왔는데 이건 뭐 하는 거야? 굉장히 불만스러운 학교 생활을 했다는 거야. 이건 아니다. 정말 내 젊음을 불사르고 싶은 뭔가 있을 것이다. 그 찾은 게 이 BTS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는 어떤 일이든지 좀 남다른 탁월함을 이루지 않는가. 또 코리올라누스, 제가 세익스피어의 이제 코리올라누스라는 소설인데, 네, 그걸 이제 제가 영화도 보고 이 책도 읽고 그래 봤거든요. 네, 거기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코리올라누스 황제죠, 황제. 그러니까 코리올라누라는 지역을 점령한 사람이란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어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장군이에요, 장군. 예, 필드에서 뛰는 장군. 그런데 이분이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 그러니까 군인과 정치는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군인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버리지 못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런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죠. 자, 이성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한 장군의 이야기다. 예. 한때 로마의 최고 장군이었고 전쟁터에서 그죠? 수많은 공을 세워 원로로부터 황제 추대했으나 로마로부터 추방당하는 치욕을 겪는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 그죠? 엄청난 그런 전쟁의 승리를 가다 주니까 이제 롤로원에서 이분을 이제 그 황제로 추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의 성질을 버리지 못한 거죠. 자기 자신은 철두철미하지만 이성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라면 해.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로원과 로마 시민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로마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황제가 됐는데 그 원로원과 그 시민들에게 추방을 당해. 로마의 황제는 중국의 황제처럼 굴림의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프린캡스 제1의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1의 시민이고 우리가 그냥 선임해 줘서 너 한번 잘해봐. 그런데 안 되면은 바로 그냥 죽이든가 추방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첫 번째 임무는 뭐죠? 국가의 안전, 두 번째가 식량이에요, 식량. 이게 안 되면 로마 황제들은 엄청난 죽음을 당했어요. 예. 그리고 로마 황제는 이런 관도 없습니다, 관도. 이렇게 중국 황제는 뭐 엄청난 관을 세우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냥 시민으로서 생활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추방을 당한 거죠. 자, 이런 치욕을 겪게 된 이유는 마리쿠스 코리올라누스가 자제심이나 인내심을 갖지 못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그의 성격은 격정적이고 분쟁을 마다하지 않는 전형적인 군요소 성격을 전쟁터에서 마음껏 드러냈는데 그런 점이 본인을 더욱 이다하게 만드는 고결한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가는 달라야 한다. 정치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성과 수양을 통해서 얻어내는 이용과 간용을 갖춰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공직을 맡은 사람 무엇보다도 플라톤이 고독한 동지라고 불렀던 아집을 피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 남들과 어울릴 줄도 알아야 하며 심한 조롱거리가 될지언정 기꺼이 비난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 예, 이 전쟁에서 계속 평생을 살기 때문에 딱 이분법인 거죠. 맞다 틀리다. 그래 안 되면 막 죽이기도 하고. 근데 정치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아멜 사업가 나름대로 아멜 사업 하기 전에 직장에서 또는 자기 분야에서 차례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데 아멜 사업은 어떻습니까? 군림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아멜 사업에서 정말 가장 특히나 우리 남성 리더를 위험한 게 파트너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파트너는 내 부하 직원이 아니거든요.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군림해가지고 안 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이 아메의 사업은 이런 정치가의 그죠? 이런 이성과 수양을 계속적으로 쌓아올려야 돼요. 그렇지 못한 많은 리더들을 제가 봐왔거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렇게 힘들게 싸우는 결과에 대해서 그런 어떤 순간적인 자기 절제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어떤 이야기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건 절대 한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할 때 이런 분노를 조절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직선적이고 고집스러운 그런 항상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마음은 용기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예. 결국 로마에서 추방당하면서 분노와 깊은 증오가 그를 흔들고 있었다. 분노가 사실은 고통에서 비롯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고통은 자체의 불꽃에 소진되고 분노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깊은 곳에 숨어져 있었던 본성이 드러나야 된다. 추방당하자 볼스키족과 연대 군대를 다시 모집해 로마를 점령하여 모든 로마 시민들과 로마를 파괴하려 하였으나 자기에게 치욕을 안겨주고, 여기 굉장히 멋진, 그래서 세익스피어가 멋진 것 같아요. 네? 자, 자기의 치욕을 안겨주고 햇빛 속에 쌀한눈 같고 얼음 위에 숯불 같은 믿음. 어떤 느낌이세요? 햇빛 속에 쌀한눈. 그냥 햇빛에 내리자마자 다 녹아버린 거죠. 얼음 위에 숯불. 이 숯불 바로 피우자마자 꺼진 거죠. 이런 믿음은, 그죠? 예. 로마 시민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내가 그렇게 국가에 충성했는데 너희들 나에게 이것밖에 안 돼? 예. 어쩌면 아메의 사업도 저는 혹시나 쌀한눈 같고 얼음의 숯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어쩌면 사랑도, 파트너십도, 어떤 관계도, 그것은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가 순 늑대에게 젖을 구하는 것 같아 절대 자비를 베풀 수 없다고 하였으나, 순 늑대가 젖이 나옵니까?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셰익스피어 진짜 위대한 소설 같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죠? 어떤 자비를 구하는데 이 순 늑대에게 젖을 이렇게 달라는 어떤 그런 같이 하면은 안 된다. 자, 그러나 어머니 볼루미아의 간곡한 탄원에 자신의 분노를 주고 이성을 찾아 로마를 구하고 로마 시민을 용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른 장군과 함께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완전히 로마 시민들, 원로원들 다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나오는데, 그 볼루미아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들과 자기 부인이 그 전차를 막 쓰는 전차를 타. 어머니 비키세요. 못 비킨다. 나를 죽이고 가라. 비키세요. 제가 로마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로마 시민 원로원이 나를 추방했는데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나를 죽이라. 아니다 아들아. 뭐 많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나오는데 나를 죽이고 넘어가라. 그래서
이 코리올라누스가 거기서 볼룸니아에게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로마 시민과 원로원을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야 코리올라누스. 아메이삽하고도 좀 연관이 되지 않는가,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그죠? 내 어떠한 성향을 아니면은 바꿔야 된다. 예. 그런 어떤 아메이삽은 그죠? 어쩌면 정치인의 그런 소양, 이성과 수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기를 때 저는 이런 더 큰 네트워크를 가능한. 그래서 어떤 FC 리더이 그러더라고요. 키밀트 리더에게 그렇게 들었대요. 가장 많은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 요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월드와이드에서 FC별로 다 이렇게 독립했지만은 때로는 막 그게 좀 어떤 그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혹시 내린 결론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예. 정말 평생을 한국 아메를 위해서 또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독립해서 열심히 하지만은 통합해서 할 때만큼의 그런 존중과 인정은 사실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해야 되다, 나라도 해야 된다. 그게 어쩌면 제가 배운 아메의 사업이 아닌가. 또 나는 절대로 내 개인의 어떠한 그런 분노와 감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아주 냉정한, 뭐 팩트를 가지고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쩌면은 이성과 덕성을 가질 때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컨트롤해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참 이 멋진 말 같아요. 멋진 말 같아요. 막 이런 막 장문이 어떻습니까? 너 그렇고 고귀한 번성도 수양이 부족하면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땅으로 변한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그런 어떤 공부하고 수양하고 어떤 분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투박하게 변한 거예요.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좋은 열매와 함께 쓸모없는 것 또한 상당량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를 몸소 입증한 것이 바로 마르키우스 코리올라누스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다시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그런 군인의 습성을 버리면서 로마를 통치해 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는 어떤 상태죠? 내 감정에 벗어나는 블랙아웃이요, 블랙아웃.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상태. 머리가 하얘진 상태.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우리 리더님 경험 있나요? 또 아메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하얘져.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종종. 그걸 나는 어쩌면은 뭐 서운함, 배신감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에 대한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인해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 저는 왜 우리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뭐 내가 밤새지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탁월함을 아마 이뤄낼 거예요. 왜? 우리는 밤새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너무나 잘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그분들의 어떤 뜻을 한 군데 모아서 끌고 가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A형, B형, AB형, O형 다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암이란 네트워크 사업이 그래서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지성질치가 버리지 못하면 저는 절대 암의 사업의 성공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그런 어떤 모욕 같은 분노, 저도 제 친구에게 그런 모욕 같은 분노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믿고 좋은 친구라 생각해서 아메를 전달을 갔는데, 그죠? 그 친구가 그런 제품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거절을 했을 때 정말 치욕스러운 모욕 같았어요. 저는 느낌이. 한 번도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치욕스러운 모욕을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아메이를 들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물론 그 친구가 뭐 선이든 악이든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모욕 같은 거절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한자를 알게 된 거예요.
도광량에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 힘을 길러라. 그리고 대인굴기는 이제 나중에 한 이야기지만 어떤 이야기입니까?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 힘을 길러 큰 성공자를 팔을 펴고 일어나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내가 그 친구를 만나도 너 아메이?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예. 불비불명. 제가 이 사인을 하나 해줬더니 막 자기가 막 너무 하늘을 높게 날랐나? 하늘에 내려오지를 못하네. 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즉 때를 기다려 한 번 날면 지상에 내려오지 않고 한 번 울면 온 우주를 울린다. 이게 어쩌면 내 자존감이겠죠. 그래, 내가 비록 결과 잘 안 나오고 또 좀 했지만은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나는 그죠? 예. 온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고 한 번 울면은 온 우주가 울릴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내 개인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처음에는 좀 대인 도광량에 제가 사인도 많이 해줬거든요. 멋지지 않나요? 그래, 돈 안 된다? 예, 뭐 안 된다? 예, 성공하기 힘들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너무 멋지지 않겠는가? 그죠? 예, 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핵심. 노래하서 여신이 아킬레스 분노는 엄청난 힘의 원천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불평불만을 나타내는 남을 향한 분노, 부정의 분노 힘이 있다는 거죠.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분들은 대부분이 재앙을 초래해요. 재앙을. 그렇지만 하나는 자존감, 나의 야성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나의 자존감을 향한 긍정의 분노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업은 성공자가 되려면 이런 나 자신의 자존감을 향한 그런 분노, 선한 오기도 될 수 있고, 나도 정말 비행기 퍼스트에 스위트룸에 그런 인정과 보상 한번 받아보자. 그것은 어쩌면 내 자신에서 나와야지 뭐 스폰서 업라인의 어떤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지 참고할 뿐이지. 저도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스폰서나 뭐 업라인이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가라 와라 그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내면에 처분이 됐다면 내가 안 돼.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가야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우리의 어쩌면 이치에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아멘을 한다면은 나를 향한 나의 자존감을 향한 그런 분노임을 한 번은 표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자 나의 원칙 이건 뭐 많이 제가 말씀드렸네요. 자 퓨리스 머니 50에 깨달 50에 제가 50 넘으면서 제 원칙을 정한 거예요. 원칙을 분노는 돈이다. 제가 분노해 가지고 제 사업을 정리했고 정말 많은 손실을 제가 입었거든요. 그게 어쩌면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은 나의 운명이었어.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 통해서 가장 큰 배움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분노하지 말지. 내 가치가 정말 충만하다면 그런 부분을 컨트롤해 나가야 된다. 분노가 일 때 결정하지 마라. 100% 실패, 100%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얼마나 소중한 교훈인지 몰라요. 나이 50에 이걸 깨달았으니 이건 책에서 누구 말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오직 제 삶의 경험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는 결정하지 말자. 기다리자.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 결론을 낼 때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결국은 내 탓이다. 내 원인을 나한테 돌리는 거죠. 그래 저분이 파트너분이 이러이러한 상황은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게 부족했어. 내가 그분에게 분노했어. 그래서 우리 리치 창업자의 10가지 경고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I am wrong. 이런 걸 내가 깨달았다면 그 파트너에게 그래 리더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해야만이 그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 리더분들은 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절대로 잘못했다는 소리 잘 안 하죠. 그럼 자꾸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필요합니다. 해요. 내가 잘못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리치 창업자님도 얼마나 전 세계에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끝까지 가보자. 같이 죽는 거죠. 같이. 그럴 때는 먼저 그래 리더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사실 인간관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파트너분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리더님 오늘 지휘에 못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김일두 리더님이 못 들어오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FC 미팅 가고 FC 영원인데 그 FC 멤버인데 그때 월드아이드 정책위원회인데 그런 적이 한 적이 없고요. 누가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김일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분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야기한다. 이건 바로 고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지시해서 들어가게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 나갈 건가. 그래서 파트너분한테 무조건 스폰서에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 용서를 안 해줄 건데요. 일단 해라. 그게 김일두의 방침이다. 그럼 나도 모든 걸 다 허용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제 용서를 하니까 또 스폰서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어떤 결국은 서로의 문제로 지금은 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발생돼 이제 사업을 그만두게 됐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내가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날 때는 결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이름이 벌어질까? 이것은 사실 제가 표현을 좀 어수르게 하지만은 암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그 말씀드렸죠. 이펙터에서 타인이 지옥이다. 왜 우리가 힘들죠? 타인이로부터 힘든 거죠. 내 혼자 하면 지옥일 리 뭐가 있어요? 항상 천국이지. 그런데 그 타인으로부터 그런 어떤 지옥 같은 신란함 또는 뭐 불편함 또는 스트레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죠. 이런 문제. 그래서 저는 우리 호두영 작가도 이야기했잖아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과 그런 부분을 만들어라. 그게 저는 아침에 달리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뭐 수없이 헛도이 많죠. 또 옆에 이분이 또 수시로 저의 어떤 부분을 또 보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다. 항상 상생을 생각해라. 가치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절제를 할 수 있고 또 그죠? 어떻든 그분과 함께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없는 셈 치지. 절대 저는 그건 아마추어도 아니에요. 아마추어.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네트워크를 키워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노고를 치렀습니까? 남 탓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다 내 탓이다. 저는 어쨌든 부족하지만 이 원칙을 50대에 세웠고 크게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여튼 저는 발버둥을 쳤어요. 발버둥. 쉽진 않지만. 그리고 60대에 이제 제가 60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최인철 교수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공감이 됐나 봐요. 저하고. 저도 같은 느낌이니까. 굳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싫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까칠하고 이런 분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울리고 싶지도. 좋은 사람과 어울려도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나이를 먹을수록 행복한 것은 좋은 사람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젊은 날은 유혹도 당해봤고 뭐 위험도 느껴봤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건 내 길이 아니야 하면은 가지를 말자. 말이 안 되면 듣지를 마라. 뭐 허황된 이번에 이제 오늘 태국에서 이제 잡혀왔잖아요. 쌍방울 회장이. 그건 어떤 이야기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또 뭐 결과가 주어지겠죠. 그리고 신의가 없으면 보지를 마라. 우리가 서로의 믿음과 의리, 뭐 의리라는 게 일방적이 아니죠. 상대방이 서로가 그런 어떤 이익을 느끼고 공감을 한다면 그 신의는 지키는 게 저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참 이게 저는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식이라고 합니다. 상식. 근데 이 상식에서 자꾸 한 번씩 어긋나거든요. 그럼 어떤 이야기죠? 어긋날 때 탈이 나거든요. 탈이. 저희들도 길이 아니면 길이 아닌 길에 유혹을 당해봤고 말이 안 되는 말도 들어봤고
신의. 저는 살면서 특히나 우리 남성의 세계에는 신의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죠? 정말 내 파트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파트너를 옆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거에 저는 신의를 봐요. 저는 아메사에서 정말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그런 책임감과 약속. 누구나 힘들죠. 스폰서도 힘들고 파트너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 파트너를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그런 어떠한 책임감이 저는 가장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내 마음의 분노를 억제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경험을 통해 이런 지혜를 배워나가는 것이 삶의 여정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제 60대니까 제가 이 세 가지 원칙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한 한 지키려고 합니다. 늘상 제 자신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원칙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로병사. 이게 이제 리치 창업자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굉장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깊게 새겨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은 이제 그죠? 아마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원형극장이 있어요. 원형극장. 원형극장이 아니죠. 이 반달령. 여기서 이제 그리스의 비극이 상영되는데 이 바로 그 파르테논 신전 밑에 이 원형극장이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가면은 꼭 한번 가서 앞에 한번 써보세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아테네 페리클리스 장군, 아테네의 최고의 장군이죠. 아테네 시민들이 현재 상황에 화가 나 올바르게 판단할 없을 뿐더러 나가 싸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에서 미네나 다른 회의를 열지 않는 일을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에 같이 한번 싸우자. 우리가 스파르타와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 아테네 시민들이 반응을 안 한 거, 반응. 네 떠들어라. 그래서 이제 이 페리클리 장군이 그런 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면 이성보다는 분노의 영향을 받아 나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사람을 한 곳에 모이게 하지 마라. 군중소의 영웅이 되려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 있다. 군중 선동가.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상황이 안 좋고 부정적인 사람을 한 군데 모이지 말아요. 100% 사단이 납니다. 그때는 각계 전파를 해야 돼. 각계 전파를. 옛날에 한국 하면 그죠? 에포트 인덱스를 5% 인상한다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난리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부분을 그때 일을 안 하는데, 자,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이라든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모여서 토론하면은 이성보다는 분노로 그 군중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500년 전에 이 페리클 장군이 아테네 시민을 넣고 막 성나 있고 뭐 하니까 이런 미래를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회의 열어봐야 뻔한 거야. 뻔한 거야.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이런 부분, 여러분도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형제들끼리 절대로 모이면 안 돼요. 저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친하게는 지낼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친하게 지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그것은 월드와이드가 해치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들끼리 교육비 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서 미국 본사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 뭐 연판장 돌리고 그랬다 해가지고 결국은 김일중님이 FC별로 전부 다 분산을 시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봐요. 드림월드도 어떤 그룹도 부정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 다운돼 있고 자꾸 남 탓하고 뭐 환경 탓, 스폰서 탓, 그룹 탓, 시스템 탓, 그런 분들이 3, 4모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공이산이 아니라 우공산에서 산이 바다로 빠집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도 해서도 안 되고 저도 절대로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그룹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팀에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월드와이드 윤리강령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스폰서에게 일로 바쳐라. 일로 바쳐야 돼요. 그걸 빨리 싹을 잘라야 돼. 그래야만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지, 괜히 지리끼리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게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면은
그 환경 분위기를 엄청나게 다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은 저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 동창회 모임, 개 모임 하듯이 암의 형제를 그런 모임을 뭐 특별한 스포츠만 몰라도 뭐 우리 다이아몬드 동기 모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저희 한 적도 없고. 예,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봐요. 예, 내가 어쨌든 개인적인 사업이지만, 그죠? 네, 그런 뭐 우정의 관계는 가질 수 있겠지만 사업적으로 잘못 연결되면은 그냥 아줌마 스타일로 사업을 해볼 수도 있고 굉장히 리스크하다. 그 김메리도도 그런 아줌마 스타일로 아메 사업 하는 거 그냥 안 좋아해요. 이건 개인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서로 성장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같이 잘해보자. 거기서 시너지가 일어나온 거지. 야, 리듬 힘들지? 나도 힘들어. 요즘 만만치 않은 것 같아. 그건 나도 만만치 않아. 아, 우리 그냥 가는 거 포기할까? 그래, 같이 포기하자.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앉는 거지. 내려앉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암의 사회 생로병사, 이것은 제가 99년도에 리치 창업자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직접 서울의 호텔에서 연설한 내용이에요. 그 제가 이렇게 테이프로 기록을 해놨는데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게 아마 2002년인가 3년인가 홀리첸이 와가지고 연설한 내용인데 그게 월드와이드 신문에 정확하게 실렸어요. 이걸 저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한 리더가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사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리치 창업자님의 이야기를 제가 잘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드림월드 그룹은 이런 부분을 이제 100%다 알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암의 사업 생애 단계, 우리 세계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지는 모르지 얘는. 그렇지만 부모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 김연희 리더님 암을 최초에 받아줄 때 어때요? 세상에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기회가 있었나. 같이 나 돈 안 받아도 좋아, 제품만 써도 좋아, 이러지 않았나요? 보너스 안 줘도 좋아. 이 제품만 해도 너무 대단하고 너무 뛰어. 그러다가 이제 노화가 지내. 노화가 쇼잉을 해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티칭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야, 나도 몇 년 했는데, 나도 아메이 할 만큼 했는데 아메이 보너스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나 티칭. 아메이 사업은 티칭이 아니거든요. 저도 늘상 옆에 있는 분한테 경계하는 게 자꾸 티칭. 물론 역할은 틀리죠. 드림월드 그룹이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과 또 필드에서 PB를 올리는 거, 그렇지만 저도 PB를 올리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 경험을 하지 않고 자꾸 그냥 티칭만 하려고 하면은 그 위험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요즘 레그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쉽지가 않더라고요.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암의 사업에서 자꾸 이제 내가 PT야, 파운드 PT야,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파트너를 가리키려고 하면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창업자님 하신 이야기라니까, 제 이야기 아니라. 그리고 3C, 불평, 불만. 야, 아메이 나도 몇 년 했는데 보너스 돈 안 돼. 제품도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런 이상한 3C, 불평, 불만, 비난이 내 가슴에 스르륵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병이 들었구나. 자, 천하장사도 미팅에 참석 안 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죽는다. 인지적 부조가 나타나는 거죠. 암에서 내가 다른 일 하는 게 더 빠르겠어. 어쩌면 이 가격, 보너스만 보고 암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은 이게 언밸런스 되니까 그만둔다는 거죠. 천하장사도 미팅이 안 나오면 그만둡니다. 저는 오프라인이 점점 활성화돼요. 제가 수요일 날 강서 운주세 세미나 갔는데 2월 달에는 부산에서 할 거예요. 부산에서. 정말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요. 그 강의장이 가득 차더라고, 가득.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은 선생님이 오면은 강의장이 가득 차구나. 오프라인이 활성화되구나. 제가 갔다면 아마 반절도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어떻든 미팅에 참석,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미팅에 참석하지 않으면 암의 사업은 끝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학습의 단계에 있을 때 우리는 끝없는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학습의 단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건가? 자, 노화 현상, 자꾸 뭔가 짜증이 나고 자꾸 가르치려고 현장에 행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뛰지 않고 하면은 꿈과 목표를 재설정하라. 자, 삿포로 리더십, 내가 연초에 정말 목표를 했는데
이미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꿈과 목표를 재설정하라.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세력을 조인시켜야 되겠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신문, 오늘 신문에 제가 인스타에 올려놨는데 황금 황혼이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 원. 500만 원만 그런 자산 소득으로 줄인다면 최고의 황혼을 누릴 수가 있대요. 우리의 파운더스 에메랄드 5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우리 세력을 내가 암회사를 하면은 어쨌든 안정화를 못 시키겠나. 그래서 어쨌든 세력을 빨리 정착시키자. 그런 꿈과 목표를 재설정할 수도 있고, 그래야만이 내가 학습의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뭔가 짜증이 나고 또 뭔가 좀 불평불만 일어나고 그럴 때는 초기 열정을 회복해라.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넘어진 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건 나의 잘못이다. 내가 왜 암을 했던가? 암에서 왜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죠?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좋은 학원도 그만두고. 네. 그러면은 보상을 받아야지. 보상을 받아야지. 내가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그래서 초기 열정을 회복해서 다시 꿈과 목표를 재설정해. 그리고 자, 3화의 단계는 무조건 성공자의 품에 안겨라 그랬어요. 리치 창업자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미팅에 안 나온 사람이 스폰서 쫓아가가지고 스폰서님 저를 살려줘 그러겠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스폰서가 미팅에 안 나온 이분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요즘 다이아몬드 리더분들 반지 받았죠? 반지가 아니라 목걸이. 네. 목걸이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전달해 드리려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전부 다 문자 드리고 또 약속을 하고, 예. 어떤 분은 미안해서 못 받겠다 그러고, 어떤 분은 그래도 한 분도 이렇게 답을 안 오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 그럼 다시 만나가지고 정말 다시 그분들을 좀 또 드리면서 격려하면서 해보자. 왜? 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또 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암의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해주는 게 저의 미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어느 단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파트너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정확하게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나와요. 리더님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없어요. 그럼 이미 노화 단계죠. 그럼 그분에게 자, 삿포로 리더십 힘들면은 우리가 세력을 조인해서 그럼 내년에 바로 QMR 들어가고 우리가 내년에 또 리더십을 도전하자. 그런 형태. 그리고 이번에 FC 미팅에서도 정말 3년 그런 플랜을 FC 리더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도 그 방향에 동의됐어요. 그래서 빅 찬스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은 예를 든다면은 한 4억을 받는다. 괜찮지 않나요? 그죠? 가슴이 뛰지 않나요? 파운드 다이아몬드? 네? 네, 지금은 연간 한 1억 2천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네, 그럼 3년 기간 해가지고 좀 중간에 좀 못 받더라도 내가 3년 후에 파운드 다이아몬드 된다면 한 3억에서 4억을 받는다. 네, 암의 사업은 내 심장이 뭔가 가슴이 뛰어야 돼. 예,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건의를 했는데 회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분명히 올 5월 달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지만은 회사가 그 기간 동안 많은 준비를 할 것이다. 저는 그 믿음 위대하님. 아메이 사업 제가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지만 아메이 회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흐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오고 또 후원이 잘 안 되고 하더라도 끝까지 남은 이분들에게 저는 암회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저희들을 지탱하는 힘이었고 또 여러분한테도 꼭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 부활에 새로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1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뭐죠? 분노를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뭔 이야기였어요? 나의 원칙.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은 항상 그런 학습의 단계로 이렇게 머무르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이런 형제 레그끼리의 그런 어떤 교류 이런 부분은 정말 암의 사업은 우리가 카디날로 금기사항이에요. 금기사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도 이렇게 경계에 나갈 거고, 또 여러분도 또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은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제 경험상 암의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성장해서 그런 황원 적어도 파운드 에메랄드 이상 된다면은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저는 분명히 조직일 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암의 사업을 또 생각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1월인데 다음 달에는 또 더 좋은 내용과 모습으로 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